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변화 속에서 인간 본성과 진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는지를 탐구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23개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리들을 재조명하며 복잡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우절은 지속적인 학습, 회복력, 내적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법칙들이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에 오늘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와 원칙들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돈의 심리와 투자 원칙. 돈에 대한 심리는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며 이러한 감정은 탐욕과 두려움으로 나뉩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러한 심리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투자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의 저서인 돈의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를 탐구하며 투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을 강조합니다. 시장이 안정적일 때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에 빠져 탐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결국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두려움이 커지며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매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클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투자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비관자처럼 대비하고 낙관자처럼 꿈꾸는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비관론과 낙관론은 하나의 스펙트럼에 존재하며 이를 적절히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관적인 시각은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며 낙관적인 시각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을 적절히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에 필수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단기적 위험과 장기적 성공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투자 성과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사건들은 단기적인 두려움이 장기적인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자산을 매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워줍니다. 기초 체력이 부실한 기업은 경영자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기초 체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시장 점유율,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영자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돈의 심리와 투자 원칙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비관자와 낙관자의 균형을 유지하며 기업의 기초 체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심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부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투자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2. 인간의 심리에 따른 시장 행동. 인간의 심리는 시장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탐욕과 두려움에 빠지는 경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시장의 비이성적 행동을 이끌어내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장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심리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탐욕과 두려움은 시장의 두 가지 주요 감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탐욕과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비이성적인 결정을 초래하며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급등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탐욕에 휩싸여 매수에 나서고 반대로 주가가 급락할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매도에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이성적 행동의 예시로는 버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자산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결국 거품이 꺼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심리는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감정 관리의 필요성은 특히 시장이 불안정할 때 더욱 강조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큰 바보 이론은 인간 심리와 시장 행동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조명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자신보다 더 큰 바보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시장 거품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함정을 피하기 위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인간 행동의 경제학적 분석은 소비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초 체력이 부실한 기업은 경영자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 상태와 경영 능력을 분석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투자자들에게 큰 교훈을 제공합니다. 시장의 비이성적 행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항상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챕터 3. 투자와 심리, 불변의 법칙. 투자와 심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소는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은 이러한 심리적 요소를 깊이 있게 탐구한 책입니다. 하우절은 투자자들이 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어떻게 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자신이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우절이 제시하는 불변의 법칙 중 하나는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입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호황일 때는 탐욕에 휘둘려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 쉽고 반대로 불황이 닥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패닉에 빠지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동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고 결국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일 때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불황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재정적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간과하게 됩니다. 하우절은 이러한 경향이 결국 금융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즉, 경제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종종 투자자들에게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우절은 투자자들이 과열된 시장에서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시장 안정성이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원칙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기초 체력이 부실한 기업은 경영자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기초 체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심리적 준비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은 이러한 투자 심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투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을 배우고 심리적 요소를 잘 관리하여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챕터 4. 1. 투자에서의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균형. 투자라는 분야는 단순히 숫자와 데이터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투자자의 심리적 요소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는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투자에서의 심리적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항상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 낙관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하고 비관적인 태도는 리스크를 인식하게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소는 투자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국 투자 성과에 직결됩니다. 낙관주의의 중요성. 낙관주의는 투자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투자자가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기초 체력이 부실한 기업은 경영자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비관주의의 필요성. 반면 비관주의는 투자자가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관적인 시각은 투자자가 경제적 불황이나 기업의 부정적인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관론자는 냉철한 판단을 통해 시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회피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균형.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낙관주의가 지나치면 무모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비관주의가 지나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태도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낙관적인 투자자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비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5. 실질적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는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낙관적인 믿음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리스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는 항상 시장의 변동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더라도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6. 투자 성공을 위한 심리적 준비.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동시에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준비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7. 마무리 및 개인적인 생각. 투자에서의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는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태도를 적절히 조화시켜야만 성공적인 투자를 이룰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냉철한 시각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이야말로 투자에서의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투자는 단순한 숫자의 게임이 아닙니다. 심리적 요소를 이해하고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균형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챕터 비관적 대비와 낙관적 투자 전략의 중요성. 투자 세계에서 비관적 대비와 낙관적 투자 전략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공적인 투자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비관적 대비는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며 낙관적 투자는 성장 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두 가지 태도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재정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태도를 잘 조화롭게 사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강한 자신감과 비관적 태도를 동시에 유지하며 기업의 생존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항상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며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관적 태도는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 체력이 부실한 기업은 경영자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장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비관적 태도를 통해 투자자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낙관적 태도도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낙관적인 투자자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섭니다. 이러한 태도는 투자자가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낙관적 태도를 가진 투자자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발전을 주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비관론자와 낙관론자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관론자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낙관론자는 현실을 간과하고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지점인 합리적 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는 비관적 요소와 낙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전략으로는 위험을 관리하며 동시에 성장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되 동시에 다른 산업에 대한 분산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는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관적 대비와 낙관적 투자 전략은 성공적인 투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재정 전략이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장기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항상 비관적 요소와 낙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6. 1. 투자 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투자는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요즘,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손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역사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반면 단기적으로는 나쁜 상황을 겪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기적 위험과 장기적 관점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됩니다. 투자자는 돈을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파산을 피하는 방법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면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의 기본 개념. 리스크 관리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기초 체력이 부실한 기업은 경영자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 상태, 시장 환경,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리스크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릴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리스크 관리의 실제 사례.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사례를 통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 약 40% 하락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리스크 관리 전략.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손절매 전략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손실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매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손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위험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챕터 7. 인내와 경험의 중요성. 인생의 여정에서 인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참아내야 하며 이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 체력이 부실한 기업은 경영자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한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경험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접 겪어보는 경험은 배움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알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쉽지만 이를 실제로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단기적 상황을 견디며 그 속에서 인내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의 인내와 경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공 후 느끼는 감정은 상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물질적 부에서 오는 만족감과 고통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성공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동안의 고통과 인내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내와 경험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경험을 쌓을 수 없고 경험이 없이는 인내의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를 통해 경험을 쌓고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교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 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실패와 고통을 겪으며 그 속에서 인내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인내와 경험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인내와 경험의 중요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8. 지름길의 매력과 위험. 지름길의 가장 큰 매력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거나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지름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중요한 과정을 생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얻는 결과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지름길의 위험.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위해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선택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체중이 줄어들 수 있지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해서 빠른 수익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지름길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인내심의 중요성. 인내심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고통을 참아내고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찰리 몽거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누릴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간단한 진리이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힘든 길이 옳은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름길의 유혹과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3. 지름길을 선택하는 이유. 사람들이 지름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회적 압박감이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빠르고 쉬운 결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은 종종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지름길의 사례. 지름길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종종 요요 현상으로 이어지며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름길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또, 지름길을 피하는 방법. 지름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인내심을 가지고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셋째, 주변의 조언을 듣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지름길의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름길은 매력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길이 옳은 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성공은 지름길이 아닌 꾸준한 노력과 인내에서 비롯됩니다. 챕터 9. 성공의 비용과 인내의 중요성. 성공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따릅니다. 이 비용은 때로는 시간, 노력,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포함합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불변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내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불편함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기업가들은 초기의 실패를 통해 자신만의 성공 공식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이처럼 인내는 성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공을 위한 인내의 사례로는 많은 유명 인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않은 방법을 1만 가지 발견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인내의 과정이 있었기에 그는 결국 인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J.K.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출간하기 전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지만 결국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내는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내를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발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인내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며 인내가 없이는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고통과 인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공을 원한다면 인내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성공은 단순히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성장과 배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의 인내는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성공의 비용과 인내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챕터 11. 직접 경험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반응이나 행동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특히 시장의 변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와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직접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젊은 세대가 과거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직접 겪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의 참혹함이나 경제적 위기의 어려움은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는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본 경험의 필요성. 투자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과거에 조언받은 대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나빠질 경우 자신의 감정과 목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의 하락을 경험하지 못한 투자자는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투자에서의 결정적인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변화를 더욱 잘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직접 경험이 주는 감정의 복잡성. 성공을 거둔 후 느끼는 감정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의 기쁨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은 이러한 복잡한 감정을 생생히 느끼게 해주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행복과 고통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과 성장.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고 다치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전거를 타는 기쁨을 알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경험 중 하나가 됩니다. 직접 경험이 주는 기쁨은 간접 경험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직접 경험을 통한 배움의 방식. 직접 경험은 우리가 배우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이론적 지식은 실제 경험과 연결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실제로 요리를 해보지 않으면 레시피를 암기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요리를 해보면서 얻는 경험은 우리의 기억에 깊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6. 경쟁력 있는 삶을 위한 다양한 경험. 또한 직접 경험은 삶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독특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 또한 향상됩니다. 각기 다른 경험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들은 결국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7. 직접 경험이 갖는 의미. 결국 직접 경험을 통해야만 그 복잡성과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초 체력이 부실한 기업은 경영자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원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과 감정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직접 경험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챕터 11. 장기적 사고의 중요성과 도전. 장기적 사고란 단순히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조직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장기적 사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경영자들은 흔히 장기적 비전을 강조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초 체력이 부실한 기업은 경영자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표 설정은 물론 그 목표를 위한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장기적 목표를 세울 때 종종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기적 위기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모든 계획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기적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장기적 사고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변화, 경제적 불황, 신기술의 등장 등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 사고를 하다 보면 도전 과제가 많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 목표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리더는 팀원들을 설득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성과와 충돌할 때에는 더욱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입니다. 성과를 평가할 때는 목표 연도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설정할 당시의 경제 상황, 시장의 흐름, 소비자의 반응 등을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성과에 더해지면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사고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유효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환경이 변화하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목표도 변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수정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그 목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은 장기적 사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장기적 사고는 단순히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도 조직의 성장에서도 모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장기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